간혹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된 이후에 갑자기 새롭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음주 수치를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음주 했을 때의 수치 혹은 운전했을 때의 수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가 난 이후에 차에서 내려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미 새롭게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A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고 이후에 소주 한 병을 마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 음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A를 다시 불러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하고 음주 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가 0.115%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둘 간의 차이, 처음 사고 직후에 측정했던 0.169%와 새롭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측정한 0.115% 사이의 차이인 0.054%가 소주 한 병을 마시기 전, 즉 운전을 했을 당시의 음주 상태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해서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다면 정의의 관념에서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 형사범죄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명에 대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수학적 방법으로 음주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계산을 했을 때는 음주 당시에 형사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그 사용되는 계산상의 수치인 체내 흡수율 또는 위드마크 상수, 이와 같은 숫자들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도록 하는 법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론은 일반인의 법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따를 경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후행 음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